안 보십니까? 네. 뉴스도 좀 보십시오. 그래야 세상 돌아가고 우리 문정권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고를 알 수 있는 네, 것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말씀을 자, 드리자면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네, 민노총 산하에 네. 언론 노조가 장악하는 방송, 그리고 현 사장이 꾸려가는 방송, 어느 게 더 객관적이겠습니까?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최근에 있습니다. MBC, KBS 불공정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보도입니까?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걸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네. 잘 안 봅니다. 네. 아니, 제 말씀에 답변이 아닙니다. 아니, 제 말씀에 답변이 아닙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객관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한미 동맹 관계는 신뢰 관계는 금이 갈 대로 간 이후에 울매 겨자 먹기 식으로 그것도 임시 배치하는 거 가지고 더 이상 국가의 안보 운운을 하지 마세요. 그 양심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미국에게는 척지고 중국에게는 발길 차이고 북한에게는 무시당하고 결국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저는 김성태 잠깐만 의원님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 전략인지 이제 답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총리, 내년 예산의 복지 예산은 12.9% 늘어난 반면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 7.1%보다 낮은 6.9%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시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북핵위기 대처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히 지적을 달게 수용합니다만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의 국방비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수십조씩이나 퍼붓고 있는 복지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도 필요한 건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지 예산 늘어난 것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들이 공통으로 공약했던 사항들이 먼저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총리 들어가십시오. 전술핵 재배치,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쪽 저쪽 가서 지금 전술핵 재배치 할 수 있다, 할 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정부 내 협의가 된 겁니까? 네, 협의되지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장관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모든 가능한 옵션들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요. 정부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 내 협의된 거 아닌데 국방장관이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전술핵 재배치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방장관으로서 국회에서 의원들의 무서운 질의를 받다 보면 그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고요. 국방부 장관은 저의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답변은 정부 내에서 논의된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바로 공식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정신없는 분 아니잖아요. 뭔가 숨은 뜻, 복선 뭐가 있을 겁니다. 그 네. 뜻이 뭔지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정신 나가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국회의원을 꽤 했던 저도 국회 나오면 정신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꽤 했던 저도 국회 나오면 정신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일국의 국방장관이 미국의 정책 당국자와 한 이야기, 또 국회 국방위에서 한 얘기를
정신없이 한 얘기일 수도 아니, 있다라고 그런 뜻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 저는 말씀은 잘못된 제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총리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할 것 네네네.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부 장관은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전술핵 배치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나와서 발언한 것은 야당 의원들이 계속 질문하시니까 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어폐가 좀 있으신 게요. 그 맥케인 군사위원장이 송영무 국방장관의 그런 이야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미국이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더라고 해명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국방장관은 미국에 다녀온 뒤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한마디 더 해명한 것 있겠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와해 직전이다. 이것을 총리께서 대통령께서 반드시 복원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시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한국의 안보나 한국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더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제가 아무리 좋아합니다만은 지금 이게 그렇게 선문답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일 같고요. 선문답이 아닙니다. 통화의 횟수가 모든 걸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 가지 팁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같은 훌륭한 분이 책임 총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됩니다. 말만 책임 총리하고 청와대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먹으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이것이 그동안 제가 느낀 점이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원전 기술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거 다 사장시킬 겁니까? 탈원전과 신고리 5, 6호기 공사 계속 여부는 별도의 사안은 아니지만 통일 사안도 아닙니다. 잘 아실 겁니다. 탈원전 여부는 6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정책 과제이지요. 그것은 지난 대선 때 5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4분이 탈원전을 공약했었고요. 그만큼 그런 시기가 됐다는 뜻일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당이나 자유한국당만 예외였습니다만은 원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데는 거의 다른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공사 계속 여부와 장기적 과제로서의 탈원전은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총리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역설 중에 이런 역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전 수주를 지금 얼마나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전 수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기의 수주가 있었습니다. 예? 2기의 수주가 있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네. 수주한 그 해외 수주한 금액이 굉장히, 얼마 되는지 알고 계세요?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문재인 모르세요? 정부 들어서도 해외 원전 수주 2기를 받았다. 그러니까 모르고 계시냐고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면 나오겠죠. 원전 수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기의 수주가 있었습니다. 예? 이틀 뒤에 잘렸어요.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북쪽에서 주장하고 남한의 동조 세력들이 강조해오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 아시죠? 평화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꽤 오래전부터 남북 간 여러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듭 있는 말씀드리지만 평화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평화협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미군 철수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권 조기 환수도 이것 또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니라요. 가장 최근 것이 물론 해왔지만 분위기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3년에 그 시점에서 얘기할 게 아닙니다. 2013년에 이미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전자권 조기 환수가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고요. 그것이 그대로 한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다시 프린트된 것이 이번 한미 공동선언입니다. 이제 분위기에 맞게 좀 문재인 대통령 자문그룹인 10년의 힘 위원회 아시죠? 죄송합니다. 조금 마이크 가까이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각도가 안 맞으면 잘. 네.
그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아베처럼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정세현 전 장관님을 제가 모셔서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신문 제목을 보고 아베의 말인 줄로 착각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들이 모여서 문재인 대북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네, 그분들을 제가 이틀에 걸쳐서 식사에 모시고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교체 건의하실 거예요?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셨고요. 조금 더 언론이 잘못 보도했네요. 아니 뭐 전략적인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네. 일부 국민들은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다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 잘한 일입니까? 네, 국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마이크 가까이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각도가 안 맞으면 잘. 네, 아니 뭐 전략적인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고 계시는 많은 청와대 비서진, 과거 반미, 반핵, 주한미군 철수, 우리 민족끼리를 주문처럼 외쳤던 소위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이 중에 상당수를 만나고 있지만 그런 낌새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중에 상당수를 만나고 있지만 그런 낌새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총리님, 주사파 운동권 계열의 대통령이 보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이념적으로 386 세대는 반미주의자나 친북주의자로 규정될 수 있다. 그중 일부의 사례는 임종석이 있는데 전도 유망한 386의 지도자로 그는 지금 국회의원이다. 어디에 나온 말씀인지 아십니까? 처음 보고 있습니다. 처음 보고 물듭니다.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2007년 주한 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낸 문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2007년까지는 미국 정부는 현재의 386 주사파들에 대해서 반미주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시각이 매번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외교부 장관님 나와. 미국 정부의 시각이 매번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외교부 장관님 나와.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외교부 권한대행 들어가십시오. 그 직무 범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상 유지적이지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법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현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현상 정책을 현상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현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현상 정책을 현상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현상 유지 사전적 의미는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버티어 나가는 겁니다. 최소한의 조치만 하는 겁니다. 구멍 뚫리면 살짝 막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입니다. 그지요? 국민적 정당성. 누가 말씀입니까? 어떤 총리든 대행 총리는요. 정당성이 없다고요? 예, 헌법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정당성이라는 게 정치공학적으로 그리고 헌법학적으로 어떤 의미신지는 알지 않습니까? 민주적 정당성, 국민적 정당성 이렇게 묻겠습니다. 국무총리가 선출직 권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출의 그 권한은 이미 탄핵되었습니다.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 공무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말장난하러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거나 또는 그 올바른 교육을 위한 것이거나 많은 논의를 거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만히 찬반에 계시는 관한 것이 얘기를 현상 유지라는 말에 적합한
다 직무 감안해서 집행이십니다. 결정을 했던 정책이고 감안해서 판단할 만큼의 권능이 없으십니다, 총리님. 그 부분을 오늘 확약받고 싶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뭐 얘기를 할까요? 네, 얘기 중간에 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하십시오. 그동안 쭉 여러 가지 의견들을 최순실 찌라시 보고 알았습니까? 의원님의 무능이라는 말씀도 거짓말이라는 말씀도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이 없는 야당 의원이지만 저는 국민께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꾸벅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왜 총리님은 말씀을 못 하십니까? 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탄핵 전 소추가 제 돼 무능이 있고 부끄럽습니다. 탄핵 왜 이 소추가- 사태가 될 때까지 못 막았는지 제 무능이 부끄럽습니다. 총리님은 어떠십니까?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돼 있으면 헌법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안 하겠다고 그러면 이 나라는 그냥 팽개쳐도 되는 겁니까?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도와주시고 국민들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좀 드린 끝내게 좀 말씀입니다. 해주세요. 얘기를 좀 끝내게 좀 해주세요. 네, 얘기를 좀 드린 끝내게 좀 말씀입니다. 해주세요. 얘기를 좀 끝내게 좀 해주세요. 네, 얘기를 좀 드린 끝내게 좀 말씀입니다. 해주세요. 얘기를 좀 끝내게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드셨더라고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지만 경선 경쟁은 몹시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시 경선 경쟁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최순실, 최태민 일가의 연관관계였습니다. 알고 계셨네요. 개인 블로그에 글까지 올리셨네요. 다음입니다. 지금 뭘- 2013년 정윤회 문건 의원님, 파동 사건도 의원님, 직책은 지금 그게 법무부 뭘 얘기한 건지 좀 장관이었습니다. 봅시다. 자, 뭘- 2013년 정윤회 문건 의원님, 파동 사건도 의원님, 직책은 지금 그게 법무부 뭘 얘기한 건지 좀 장관이었습니다. 봅시다. 자, 그다음 법사위 속기록 보시겠습니다. 아직 질의도 안 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여당 의원들이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정윤의 문건 파동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정유라의 승마협회 사건에 대해서도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 파악도 안 하시고 찌라시로 봤다고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증거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8일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상케이 신문기자 칼럼에 대한 명예훼손 건입니다. 관련해서도 정 씨를 언급하는 것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3번의 공적인 인지 과정이 있었어야 온당합니다. 근데 찌라시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일국의 총리가 어떻게 찌라시 보고 국가를 농단한 사건의 주역을 찌라시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총리님? 여전히 무능한 바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시 좀 보여주시죠.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언급하면 보여주시고요. 자, 총리님의 블로그 글입니다. 본인이 쓰셨습니다.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가 공적으로 다시 한번 언론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환기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지금 법정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블로그를 제시할 안 쓰고 필요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다음 저는 블로그를 안 상기 쓰고 공소장 있습니다. 모르신다면은 법무부 장관일 소홀히 하신 겁니다. 네, 보여주세요. 지금 법정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블로그를 제시할 안 쓰고 필요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윤회 문건 파동 때도 직에 계셨습니다. 관련된 언급 내용 모르셨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 건에 대해서 본인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조용히 하시고요. 자, 의원들 거의 다 끝났으니까 조용히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총리 좀 나와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국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떻게 직무정지되어 있는 대통령, 그 청와대가 도피를 시킨 겁니까?
이 자리에서 황교안 총리가 명백히 답변하지 않으면 황교안 총리가 그 배후에 있다고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또다시 최순실에게 부역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조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역이라니요. 부역은 명백히 국민이 요구하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시킨 세력이 있고 그 증거를 이 자리에서 보여드렸는데 조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청문회 최순실 사건을 성실하게 조사해야 되는 그 책임 있는 그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내용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조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표현이 다 다른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삿대질하지 마십시오. 저 삿대질 한 적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리 그렇게 하지 분명히 마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리 그렇게 하지 분명히 마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